안녕하세요.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4부 나 홀로 유학 가기 알려드릴 텐데요. 저번 시간에 제가 민박집 사장님께서 450유로씩 월세를 받아 가셨는데 그 중에 250유로는 계좌이체 해주고 200유로는 본인한테 현금으로 달라고 그랬었죠. 근데 현금을 1년 동안 내고 살았는데 제가 영수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. 제가 냈다라는 증거가. 그래서 1년 살고 집을 나올 때 사장님께서 1년 동안 200유로씩 안 낸 거 다시 내라.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. 그러니까 말이 통하니까 사기를 치는 겁니다. 두 번째 사건. 자, 제가 석사를 마쳤어요. 독일 düsseldorf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자브리켄에서 신청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자브리켄까지 집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기가 거리가 꽤 멀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.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스마트폰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때가 활발하게 스마트폰이 막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. 그럼 그때 어떻게 주로 그 유학생들이 소통을 했었냐? 카페, 유학 카페라든지 어떤 네이버 카페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어떤 네이버 카페에 자브리켄 이 아니라 저는 자브리켄에 집을 구하고 있는데 자브리켄 근교 어디 사는 유학생 여자 학생이었어요. 여자 학생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카페에서 알게 됐어요.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자브리켄이 가까운데 자기가 집을 구해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을 구하면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해요. 독일은 보증금이 한 달 월세, 세 달치 월세를 가 보증금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측정이 됩니다. 내가 100만 원짜리 집에 산다. 그럼 보증금은 300만 원이에요.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보증금을 미리 주시면 제가 먼저 그 자브리켄하고 자기 사는 곳이 가까우니까 가서 집 계약을 하고 김기용님께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제가 한번 사기를 당해봤잖아요. 근데 뭔가 이상해요. 또 말이 통하니까 뭔가 계속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, 일이. 그래서 제가,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. 제가 직접 한번 집을 가서 우리 선생님이 집을 좀 찾아주시면, 그 집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집을 직접 찾아가서 한번,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제가 선생님께 사례비 50유로를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집을 구할 때 보통 이렇게 임모빌리언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임모빌리언이라고 하는데 임모빌리언 사이트에 보면 막 독일어로 적어져 있어요. 근데 그게 독일어를 잘 못하거나 서투르거나 그러면은 되게 좀 실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주소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. 문자로. 갔습니다. 자브리켄에 기차 타고 갔어요. 가서 그 집을 갔더니 그 독일은 딱 그 집에 가면은 이름표가 있어요. 만약에 6가구가 산다, 그럼 6개의 벨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각자 이름이 있어요. 그 사는, 계약한 사람 이름 또는 사는 사람. 근데 그 사람이 알려준 집 주소에 어떤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, 이런 사람이 안 사는데요. 이 집 주소 갔더니 이런 사람이 없어요. 라고 했더니, 죄송해요.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. 그랬더니 자기가 집주인하고 통화를 했대요. 그래서 근데 집주인 통화했다는데 벨이 없어. 이름이 없어. 목록에. 살지 않아. 그래서 또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제가 다른 집도 찾아놨으니까 이 집으로 가보세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지하철을 타고 자브리켄에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막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또 이 동네를 갔어요. 갔더니 이제 거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를 띵동 눌러서 나 어떤 한국 여학생이 너 집 내놨다 그래가지고 구한다, 월세를 내놨다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하러 왔다. 집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? 라고 했더니 금시초문이래요. 금시초문이래요. 그래서 내가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죠. 지금 집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전화한 적이 없다는데 왜 이 집주인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일이 복잡하니까 자기한테 보증금을 딱 주면 내가 가서 계약하고 보증금 딱 세 달치 주고 그 다음에 김경 선생님에게 연락을 드릴 테니까 보증금 먼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.
그래서 제가 순간 그 순간에 아, 얘가 집을 먼저 구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먼저 달라 그러네? 보통은 집을 먼저 구해드릴 테니까 집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보증금 보내주세요. 이게 순서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여자분은 보증금 먼저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먼저 집을 구해드릴게요. 보증금을 먼저 주면 집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. 순간 제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집도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보증금 집을 얼마짜리 내가 지금 월세 2, 30만 원짜리 또는 월세 100만 원짜리를 어떤 집을 구할지도 모르는데 보증금을 평균 얼마를 너한테 미리 달라고 하면 응? 그 다음에 너가 연락 안 주면 어떡할 건데?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바로 전화 끊고 그 뒤로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. 자브리켄 근처에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. 그 여자가 그 2세나 3세 이런 거기 사는 학생은 아닌 것 같고, 분명히 유학 비슷하게 왔던 학생인 것 같은데, 절대로 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사건, 같은 유학생끼리 제가 보증금을 만약에 그 여자를 믿고 보냈다면, 분명히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, 그 여자 학생하고도 제가 연락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여자애가 당당한다면 제 전화를 왜 안 받고 제가 그렇게 막말을 했을 때 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? 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할까요? 여러분들 유학 간다, 외국에 나간다, 친절하게 다가오는 한국 사람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.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. 조심하시고 이제 마지막 5부에서 마지막 유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